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극장 데이입니다. 저는 임신 8개월 차 임산부예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었고 아기를 낳고 나면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결국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동 좀 보려고 헬스장을 알아보다가 저희 친언니가 추천해준 곳에 등록했고 거기서 딱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회원님, 운동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묻냐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지 목적에 따라 운동과 식이 조절법이 다르거든요. 네? 뭐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날씬해지고 싶어서죠. 제가 겉보기엔 좀 날씬해 보이는데 사실 말은 비만이거든요. 아닌데요? 네? 저 비만 아니라고요? 아니요, 전혀 날씬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튼 일단 체성분을 좀 볼까요? 여기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체성분을 검사했습니다. 뭐랄까, 저만 알고 있던 몸무게를 누군가가 알게 된다고 하니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일주일에 2번 아침마다 남편이 짜준 운동법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제 돈 주고 벌 받는 느낌이랄까요? 회원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육은 수축과 이완. 근육에 힘을 줄 때는 숨을 후 하고 내뱉고 힘을 뺄 때는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라고요. 네. 흡! 어우, 술 냄새. 어제 또 한잔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또 그 닭똥집의 맥주? 어제는 집에서 혼술했어요. 닭똥집에 생맥 한 잔. 쌤은 이 조합 모르죠?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저 닭가슴살만 먹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저랑 한잔 하시죠. 회원님이 좋아하시는 닭똥집이랑. 그날 밤 이 남자랑 헬스장 근처 술집에서 닭똥집에 맥주, 아니 소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글쎄, 이 남자 집인 거 있죠. 제 옆에 이 남자가 누워있더라고요. 회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회원님이 이 차를 가지고 하도 조르셔서 그만 이게 어쨌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아침 운동 하셔야죠. 공복에 유산소 운동, 칼로리 박살내러 가시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닭가슴살밖에 모르는 이 남자에게 야식의 세계를 조금씩 맛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두고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한텐 운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뱃속에 이 남자의 아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그에게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 뒤로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저와 남편은 결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친언니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민 끝에 메일을 보낸다.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그 이메일을 받고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죠.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 순진한 남자가 아니야.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이 해프닝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참. 야, 근데 니네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내 말 믿어줘. 응? 미래를 생각해. 응? 남편은 지나치게 당당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자꾸 떨리고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저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은 사람 또 있나요? 네,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세상에 친언니가 그런 부분을 숨기고 있었고 게다가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가끔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죠. 저요, 아무리 아기가 있어도 절대 그 남자랑 못 살아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세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법에 의해서 법률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될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기 싫어요. 네, 이제 혼인 취소를 생각하시는데요. 혼인 취소는 민법 8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816조 2호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제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악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한 예로 불치의 정신병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판례의 입장은 배우자의 무정자증이나 아니면 성염색체의 선천적인 이상 같은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의 가능 여부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었다라거나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 이제 사모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기라고 하는 거는 혼인 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서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거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기는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기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직업이나 학력을 위조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언니와 사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주의적으로 혼인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은 원치 않는 상황이시니까요. 이혼 청구랑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그 배우자와 이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간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사연자분이 상간녀와 이제 친언니한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친언니가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친언니 같은 경우 사연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시잖아요.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했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이제 한 시점, 또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상황, 이런 거를 친언니가 언제 알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이제 배우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와 이제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이런 것도 확인해 봐서 재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핀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친언니랑 연락한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제가 일일이 다 그걸 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상간녀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었던 혼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재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간녀들이 아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이혼과 상간녀 소송은 따로따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뱃속의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네,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맨하탄스의 키스 앤 세이 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